자, 주택금융공사. 이건 이제 정부 기관인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증을 서줍니다. 그래서 은행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을 하면, 만약 대출을 2억을 했잖아요. 그러면 1억 8천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억이면 2억을 받는 게 아니고 왜 1억 8천만 되지? 그럼 2억, 거기 주택보증공사에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2억까지만 보증을 서줍니다. 2억 2천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항상 약간 신용으로 10%는 은행 돈, 나머지는 은행 돈이 아니라 전체적인 은행 돈인데, 보증을 받는 것은 그 대출 금액의 90%까지를 보증을 받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약간 다른데,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은 내 소득이 좀 있어야 된다. 내가 다니는 급여의 한 3배 정도, 3배나 3.5배 정도의 그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2억 2천을 넘지 못합니다. 보증 쓰는 게 2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10%의 신용을 더 얹혀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은행에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여기서는 전세금 안심대출이라고 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혹시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돈을 돌려 못 받을까봐 전세금 안심보험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금이 5억인데 그 보험료를 내고 내가 보험을 들어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한 24개월인데 24개월이 한 달 정도는 기다립니다. 25개월이 됐을 때 임대인한테 돈을 못 받으면 보험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5억을 만약에 이제 그 보험을 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이 은행에다 줍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 사람이 대출 받은 게 뭐 한 3억을 대출 받았다. 그러면 3억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2억을 임차인한테 주는 겁니다. 대신 그러면 보증료, 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은 다 은행 부담이 아니라 본인 채무자, 임차인 부담입니다. 대신 세 번째는 서울보증. 우리가 제일 흔히 많이 하는 서울보증의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거는 정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료, 그러니까 앞에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은 보증금이 5억까지밖에 안 돼요. 5억을 넘어가면 아예 그 상품을 할 수가 없지만 서울보증 상품은 5억이 되든 2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그 전세금이 얼마이든 간에 그 전세금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제약 사항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질권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질권 설정이 뭘까요? 예, 우리 흔히들 얘기하면 설정하면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담보대출할 때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설정들을 은행에서도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하니까 설정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질권 설정은 임대인의 물건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질권 설정을 그것도 질권으로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금이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경우에도 어차피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금 담보 대출을 받을 때도 질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질권은 채무자, 임차인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하는 것이 질권입니다. 질권 설정을 한다고 해요. 다만 예금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다른 점은 어떨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금 담보 대출은 예금은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그렇죠. 집주인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질권 설정 통지서라는 걸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임차인이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는 전세 반환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 안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전세금을 주실 때 무조건 세입자한테 주시지 마시고 은행에다가 확인한 다음에 그 은행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것을 그만큼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나머지를 그 세입자한테 주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질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질권 설정이라는 얘기 때문에 조금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잘 설명을 하는 얼만큼 할 수 있는가. 근데 또 약간 뭐 설정하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좀 막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나중에 그 전세금 나중에 이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 그럼 은행에다 확인한 다음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은행에서 또 안내를 하게끔 돼 있고요. 통지서랑도 또 다시 보내게끔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직권 설정은 어떤 거다라는 것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좀 낫겠죠. 맞습니다. 복잡해요. 전세 복잡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까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좀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제대로 알고 있다면 손님들한테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만약에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지만 조금 아는 게끔 하면 손님들이 좀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질문했던 5억짜리를 어떻게 대출받냐 하는 좀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증금을 보증서는 기관은 세 군데가 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 이렇게 세 군데.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